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고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배운 내용을 점검하면서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많은 내용,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그걸 다 정리하신다고요? 오늘은요, 바로 이 정치 부분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나라가 건국, 세워지고, 그리고 발전, 이렇게 흥하고, 그리고 멸망, 망하는 것을 다 아울러서 정치라고 할 건데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 통일신라와 발해 시대를 걸쳐 고려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나라들이 세워지고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며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정치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기 윗부분을 살짝 알려드리려고 해요. 역사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뉩니다.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로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선사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있죠? 역사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로 기록이 되었으면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썼던 도구에 의해서 나눌 때에는 돌을 썼으면 석기시대, 그 중에서도 옛날 구석기시대 그리고 신석기시대, 돌을 쓴 시대는 석기시대, 청동을 주로 썼던 시기는 청동기시대, 이제 철이 생산되면서 철을 쓴 시기를 철기시대라고 합니다. 선사시대는 구석기부터 철기 초기까지 볼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 이 철기부터는 다 역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여기 이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는 부족사회여서 나라, 국가가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었고, 그리고 철기 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철기 시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거 다 철이잖아요. 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가 우리 철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철기 시대이자 역사 시대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라들의 정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 잘 기억을 해보세요. 고조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곰이 사람으로 변한 웅녀와 결혼을 해서 낳은 단군 왕검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고요. 자, 역사적인 어떤 문자로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 어디까지 발전을 했는지, 그 나라의 발전은 그 나라가 가진 영토의 크기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발전한 범위를 어떻게 알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문화유적. 그 시대 사람들이 남긴 물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고조선의 대표적인 3가지 유물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미송미식 토기, 음식을 저장하는 곳이 있었고, 그런 그릇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 먹었으면 있을 때는 열심히 싸워야죠. 그렇죠?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 무덤과 관련이 있는 거 맞아요. 북방식 고인돌이 있었어요. 이 3가지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여기 한강 위쪽부터 이렇게 요동, 요서 지방까지 이렇게 있으니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정도의 세력 범위를 갖고 있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고조선이 한해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뒤에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왕권이 강력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국가의 모습을 형성한 국가는 바로 고조선, 백제, 신라입니다. 고조선, 백제, 신라 이렇게 3 나라의 시대다라고 해서 삼국시대라고 해요.
이 삼국시대를 거쳐서 우리 여기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는 남북국시대, 그리고 이제 후삼국시대, 이 삼국시대가 조금 한 번 더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후고구려, 후백제 이렇게 해서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에 오게 되는데요. 자, 고구려, 백제, 이 신라, 이 삼국시대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건국이 된 나라는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 박혁거세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고, 그 다음 활을 잘 쏘는 주몽에 의해서 고구려가 건국이 되었으며,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건국은 이렇게 순서가 다른데요. 그것과 반대로 전성기를 맞은 건 가장 늦게 세워진 백제부터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 그리고 가장 먼저 세워진 신라가 가장 마지막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각각의 전성기 때 어떤 왕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백제의 근초고 왕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조은 지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서울은요, 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땅이 아주 비옥하고, 이렇게 여기 멀리 여기 이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외와도 교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나라가 성장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런 서울, 한강을 갖고 있었던 백제는 근초고왕 때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는데요. 북쪽, 남쪽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지역에서 농사도 잘 짓고 이렇게 농쌀의 생산량도 많고 하니까 더 쉽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전성기를 맞고요. 여기 이쪽의 나라들 외와도 교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오르막, 전성기가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백제가 내려갈 때쯤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는 대표적으로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인데요. 광개토 대왕은 우리 태왕이라고도 해요. 클 태. 대는 큰 대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크면 클 태가 되는데요. 자, 광개토 태왕이라고 해요.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광개토 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멀리 이렇게 요동지방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요. 그의 아들 장수왕은 수도를 밑으로 옮기면서 남쪽으로도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백제와 신라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화려한 전성기 때에는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해서 연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고구려의 전성기가 있으면 이제 또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죠. 그 내리막을 이어갔습니다. 신라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신라는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결국 삼국을 통일한 나라입니다. 신라의 덕훈왕과 진흥왕은 여기 우리 경주 여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더 위로, 옆으로, 위로 이렇게 해서 한강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드디어 전성기를 맞습니다. 자, 그것은 진흥왕 순수비, 여기까지 우리 신라가 정복했어를 보여주는 진흥왕 순수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신라가 이렇게 크게 화려하게 전성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 이 신라는 옆에 있는 당나라와 힘을 합쳐서 신라 그리고 당나라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자, 그냥 짜르르 통일이 된 게 아닙니다. 자, 신라의 당나라의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 고구려가 멸망이 됐는데요. 이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 신라까지를 차지하게 되려는 그런 야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문무왕은 원래 연합했던 나당이 나당 전쟁을 합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했고 신라는 이겼고 그래서 결국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통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나라와 힘을 합쳐서 이룬 통일이었기 때문에 위쪽에 있던 이 지역을 내주게 되면서 영토가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해라는 국가가 바로 대조영에 의해서 고구려를 계승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발해는 대조영에 의해서 세워지고 고구려를 계승했고 아주 크게 부흥을 하다가 결국 여진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는 여러 부흥, 발전도 있었지만 바로 후반에 통일신라가 이제 끝나게 된 이유는 통일신라 말기에 왕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왕을 하겠다고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통일신라, 이 전주, 경주 이 부분에서 세력 다툼을 하게 되니 바로 여기 이런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경주와 떨어진 이 지방에서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신라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나라를 다시 세워보자라는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이 호족들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후삼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라 마지막 왕인 정순왕의 통일신라도 있고 이신라도 있고 전원이 세운 후백제가 이 정도에 있고요.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도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백제, 후고구려, 통일신라 이 후삼국 시대가 생기는데요. 오래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바로 왕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궁예를 죽이고 여기 후고구려를 이어받아 고려를 세우는데 이 고려에 의해서 후삼국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통일이 되었냐 하면 우선 견훤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위협하자,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자신을 위협하자 왕건 고려에 가서 우리 후백제를 멸망시켜라 하면서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고려가 후백제를 멸망시킬 수 있었고 경순왕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자신의 통일신라를 고려에 갖다 바치는 그런 형태로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라고 볼 수 있지요. 고려는요 왕건에 의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성장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고려와 거란 그리고 고려와 몽골 이 위에도 고려와 여진 간의 다툼이 있었죠. 이렇게 많은 북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고려는 그 500년의 역사 동안 정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시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거란이 여러 번 고려를 침입해 왔어요. 첫 번째 침입 때는 서희가 외교적으로 단판을 지었죠. 거란이 주장한 건 뭐였냐면 고려 너희 통일신라를 이어받은 건데 이 위쪽에 있는 땅은 옛날 고구려 땅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줘라 라는 거였는데 서희가 그거 아니다. 우리 고려는 이름부터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땅 다 우리 거다.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게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거다. 후고구려에서 고려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로써 외교적으로서 전쟁을 벌이지 않고 이 거란의 침입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차 침입도 있었고요. 3차 침입 때에는 도망가는 거란을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멋지게 크게 물리치는 그런 귀주 대첩도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고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시기와도 맞물리는데요. 몽골은 징기스칸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아주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 몽골이 고려를 또 쳐들어오는데요. 세계적으로 몽골의 침입을 받고 살아남은 민족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고려는 꿋꿋하게 투쟁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몽골이 고려를 침입해 왔을 때 우리는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를 하면서 버텼는데요. 결국에는 몽골에 항복을 하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고.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바로 삼별초라는 군대가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까지 내려오면서 끝까지 몽골에 항쟁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고려를 지키기 위한 이 삼별초의 항쟁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고려의 멸망 그리고 조선의 건국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이 있고, 끝과 시작은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역사가 돌고 돌아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항상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각 나라, 각 시대별로 어떻게 나라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어떻게 부흥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끝이 나는지까지 오늘은 정치적인 흐름으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 두시고요. 선생님과는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